본 방송은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를 직접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조종하면서 많은 도시를 오가며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힐링을 함과 동시에 자동 비행 구간에서 많은 토론과 사회, 시사, 경제,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송입니다. 자, 2026년 7월 24일 런치 브로드캐스팅 라이브 스트림 고품격 비행 조종 게임 방송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형님들하고 이야기 해볼 거는 형님들 관세. 자, 일단 12.5%는 확정됐죠, 그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2.5%는 확정된 겁니다. 12.5%. 자, 301조.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형님들. 이거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제 기존에 관세율이 0%이던 애들, 자, 12.5% 인상된 겁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관세율이 2.5%이던 애들은 12.5%입니다. 자, 저는 특정 품목에 대해서 올릴 줄 알았는데 이번 미국의 슈퍼 301조를 발의하면서 전 관세가 돼버렸어요. 자, 그리고 이미 관세율이 12.5%를 상회하고 있는 관세에 대해서는 동결입니다. 동결. 12.5%가 아닌 기존 관세 동결입니다. 이해가셨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형님들 슈퍼 301조예요. 보복무역.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느냐? 자, 과잉 생산. 또 하나가 있는데 뭐였지? 과잉 생산. 이게 뭐냐면 구조적 과잉 생산. 이 구조적 과잉 생산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말 그대로 과잉 생산이에요. 자, 국내나 혹은 글로벌, 즉 수출이죠. 수출. 내수와 수출에 하고도 남을 과도한 양. 쉽게 말하면 실제 필요로 하는 양보다 훨씬 많은 물량을 그냥 생산하는 게 아니고 정부의 보조금이나 정책적 지원을 받아서 생산하는 걸 이야기하는. 예를 들어서 자, 현대자동차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어요. 자, 전기차 생산은 그 나라의 보조금을 받죠. 보조금을 받으면서 차량을 적당히 필요한 재고분을 유지하는 생산을 하는 게 아니고 과도하게 생산해요. 자, 과도하게 생산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과도하게 생산한 양을 소비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걸 빠르게 소비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격을 낮춰야겠죠. 근데 그 가격을 낮추는 게 정부의 보조금까지 받고 있으면서 가격을 낮추면은 가격을 낮춘 것만큼의 리스크를 정부 보조금으로 대체하겠다는 거죠. 따지고 보면은 마진이 줄어들고 그 마진을 그 정부로부터 받는 보조금으로 대체한다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이걸 전문용어로 덤핑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미국의 논리는 뭐냐? 자, 자국민 소비는 억제하면서 정부 지원으로 공장 생산 능력만 과도하게 키운 뒤에 소화되지 못한 남은 물량을 덤핑 수준으로 해외에 밀어내고 있는 기업들. 자, 이것 때문에 미국의 제조업들이 경쟁력을 잃고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이게 미국의 논리예요. 자, 그럼 여기에 무엇이 해당되겠어요? 현대자동차, 삼성반도체,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되겠죠. 이해가셨습니까? 여기에 명백하게 부합하는 게 자, 공장 생산 능력만 과도하게 키운 뒤 소화되지 못한 남은 물량을 덤핑 수준으로 해외에 밀어내고 있다. 어떻게? 정부 보조금이나 정책적 지원을 얻고 계속 생산해서 만들면서 자국 기업인 마이크론에게 피해를 준다. 자, 앞에서는 지원금을 주고 공장을 유치하면서 뒤로는 어떻게 한다? 언제든지 미국이 공격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 한마디로 더 지어라는 거지. 야, 전라도 같은데 짓지 말고 차라리 여기 캘리포니아에 더 지으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 타겟이 되는 주 분야입니다. 타겟이 되는 분야. 자, 미국은 과잉 생산, 즉 덤핑을 어느 분야에 적용을 시키느냐? 바로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조선, 기계류 등 제조업 전반이 그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거 다 들어있죠? 철강, 고리아연, 알루미늄, 고리아연, 자동차, 현다이, 배터리, 삼성 SDI, 반도체,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 다음에 반도체, 삼성 반도체,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조선, 한화, 기계 설비. 그냥 미국 와라. 와 이라노. 미국 온나. 미국 와야지. 거기에 힘입어서 자, 이번 하반기도 결국 환율 관찰 대상국을 유지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요하죠. 자, 미국 재무부에서는 한국의 외환 시장을 계속 압박하는 거예요. 이거 압박.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형님들. 미국이 지금 제가 이거 관세 협상을 보고 좀 느낀 건데 미국이 지금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별로 뭐 딱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 한국은 왜 곁다리라 해야 되나? 아, 맞다, 맞다. 한국 해야지. 아, 막 그거 대충 해. 약간 이런 느낌? 그 미국은, 한국은 약간의 무관심하면서 지금 미국은 온통 어디다 신경을 쓰고 있다? 중국. 중국 다음이 이란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란이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이란은 이제 끝났어요, 형님들. 이란의 선택권은 이제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동안은 이란은 선택권이 많았어요. 핵을 폐기하고 경제적으로 무역 제재를 풀고 호르무즈에 대한 장악을 다시 하느냐 등등 수많은 이란의 입장에서는 교섭권을 가지고 있었어. 자기네들의 히든 카드가 있었단 말이야. 숨겨놓은 카드. 근데 이제 이란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야, 살고 싶니, 죽고 싶니? 어쩌면 이번 주 주말이나 아니면은 다음 주 주중에 이란이 정말 멍청한 짓을 하지 않는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진짜 이란이 멍청한 짓을 한다? 그러면 지상 최대의 불꽃쇼를 보게 될 것 같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한다? 아마 이번 주 아니면은 다음 주쯤 이란은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 결정에 따라서 이란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질 수도 있죠. 빠르면은 이번 주고요. 늦으면은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아마 이게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그래서 어쨌든 이란을 이렇게 때리면서 한국에 대한 관세 관찰국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 뭐 중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뭐 스위스, 태국. 자, 어쨌든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형님들 국내에도 물론 국내 이야기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은 아마 이란의 흥망성쇠가 빠르면은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는 결정이 날 것 같다. 그거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박은주 형님 오셨잖아. 우리 은주 형님 오셔가지고 공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 최우선적으로 하겠다. 이거 무서운 말이지.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자, 한미 동맹 강화가 최우선이다. 즉 한미 동맹 강화를 방해하는 사람이 누군지 보겠다는 거잖아. 전시안이냐? 야, 한미동맹 강화를 우선으로 할 건데 누가 중간에서 타협하고 협상하고 한미동맹 강화를 방해하는 사람이 누군지 보겠다는 거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실시간 CCTV가 되는 거야, 은주 형님이. 조선협력센터 개소식에 참석한다. 한미협력 확고한 의지.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자, 은주 형님이 조선협력센터를 가는데 여기 왜 갈까? 여기 중국 놈들이 연루돼 있나 없나 이제 눈으로 확인하러 가는 거야. 가시적으로 보러 가는 거지. 자, 그리고 강경화 주미대사와 주중에 면담을 한다. 자, 강경화 주미대사와 주중에 면담을 한다. 무슨 이야기 할까? 나 하나 빠뜨려 온 거 있어요, 형님들. 관세 지금 적용된 게 301조 강제노동에 대해서 12.5%가 지금 적용된 겁니다. 이거 일괄입니다. 일괄. 제가 어저께 개별이라고 했는데 일괄로 수정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방금 과잉 생산 이야기를 했는데 과잉 생산에 관한 관세가 몇 프로 더 붙을지 몰라요. 거기에 또 있습니다. 바로 디지털. 이걸 까먹었네. 디지털 불공정 거래. 자, 디지털 불공정입니다. 여기에 관세가 또 몇 프로 붙을지 몰라.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관세 형님들. 이거 끝난 게 아니야. 지금 관세 12.5% 붙었다 이래가지고 야, 기존의 10%보다 2.5%밖에 인상 안 됐네 이러면서 좋아하는 놈들 있죠. 얘네 병신이야. 슈퍼 301조는 그 하나로 확정하라는 게 아니야. 슈퍼 301조라는 거는 적용 법률입니다. 보복무역에 대한 적용 법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럼 거기에 또 뭐가 지금 추가로 더 붙게 되냐면은 과잉 생산에 대한, 즉 미국의 보조금을 받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서 과잉 생산해서 그거를 덤핑으로 날리는 거를 제재하는 과잉 생산에 대한 보복관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디지털 불공정에 대한 보복관세입니다. 이 관세 이름이 보복관세야. 보복관세. 보복하는 관세라고. 그러면 지금 쿠팡, 넷플릭스, 유튜브, 구글 등등의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말도 안 되는 망통신용가, 지랄통신용가를 붙여서 어거지로 얘네들 삥을 뜯고 있죠. 쿠팡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복 관세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프로가, 이 두 가지가 더 남아있어요, 지금. 이 두 가지 관세가 과연 얼마가 더 추가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지금 이거 끝난 게 아니에요. 많은 형님들이 뭐 12.5%에 그거밖에 안 되나 하면서 징징거리고 있는데, 이 형님들아 조금만 알면은 그런 소리를 안 하지. 공부 좀 하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형님들. 10에서 15% 관세에 12.5%가 될 거다. 즉, 10% 같으면은 22.5%가 될 거고, 15% 붙으면은 27.5% 관세가 될 거라고.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살짝 언급해드렸잖아요. 그냥 이건 망구 내 생각이에요. 아니, 뭐 어디에서 봤거나 뭐 취재했거나 뭐 그런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살아오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그리고 그동안 미국을 경험하면서, 미국이 이 정도 합리적인 보복 관세를 하겠구나 하는 저의 추론입니다. 추론. 아시겠죠? 추론. 망구 제 생각이라고요.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나 오늘 충격적인 이야기. 저한테 혹시 북한 관련해서 메일 보내신 분 혹시 방송에 들어와 계십니까? 형이 북한에 대해서 저한테 메일 자수한. 이거 어떤 새끼 대가리에서 나온 소리냐? 미국이 북한한테는 무관세하고 우리나라한테는 12.5% 관세 붙였다고. 우리나라 이제 미국하고 끝났다. 북한한테 밀렸다. 이거 어떻게 하면 이런 전제가 어떻게 하면 가능하지? 북한은 미국한테 무관세래. 아니 씨발 잠깐만. 거의 대가리가 꽃밭입니다. 정말 신박했어요. 순간 당황했어요, 저. 진짜 예상 못했어. 북한은 미국한테 관세를 안 내는데 왜 우리나라는 미국에 관세를 내야 되냐. 굉장히 신박했어요. 내가 순간 고장났어. 잠깐, 뭐지? 순간 나도 고장이 났어. 자, 일단 미국은 외교적인 이야기, 이제 외교적으로 북한을 국가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제재의 대상입니다. 그죠? 다시 말해서 미국과 북한은 무역을 하는 교역국 자체가 아니에요. 미국은 북한과 교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은 미국에 수출을 할 게 없으니까 수출을 못하니까 관세가 없겠죠. 이거는 팩트입니다. 무관세. 당연하지. 물건을 팔아야지. 물건을 수출을 해야지 관세가 붙는데 수출할 물건이 없으니까 무관세지. 그럼 왜 수출을 못하겠어? 북한은 미국에게 있어서 국가로 대접받는 게 아니고 제재의 대상이란 말이야. 제재 대상국에서 물건을 수입하는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북한은 무관세가 맞다. 이거 완전 근본 없는 소리 아니냐? 쌈박한데 이거. 개웃기네. 자, 그리고 정민철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정민철이 좌파들 사이에서는 제2의 유시민 소리를 듣죠. 그렇지만 형님들께서는 정민철에 대해서 과도한 비난이나 욕설은 삼가해 주십시오. 자, 형님들 고소당할 수 있으니까 정민철에 대해서는 듣기만 하십시오. 자, 정민철이가 이재명이 직접 언급을 했어요. 자, 이재명이 언급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잘 없죠. 자, 소년 가장, 청년 정치인. 그런데 이 친구가 정치자금법 위반했고 슈퍼챗 쪽쪽 빨아먹었고, 그리고 빨아먹은 슈퍼챗을 기부하고 혹은 당에다가 헌납을 하려고 하니 그 돈이 아깝고 돈독이 올랐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그런 경우. 자, 거기에 대해서 정민철이가 기존에 몰랐다는 거는 전형적인 정치인들의 변명이고요. 이미 이준석이나 이기인이나 많은 정치인들이 슈퍼챗 관련해서 상당히 고초를 치른 적이 있기 때문에 그걸 몰랐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 몰랐다는 거는 자신의 무지죠. 몰랐다는 게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파들을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프로파간다 하고 온갖 못된 짓은 다 했던 게 얘예요. 잘 나갈 땐 좋았지. 잘 나갈 땐 좋았는데 당에서 버림받았어. 이재명이 아무리 카바 쳐줘봐야 당에서 물 건너갔습니다. 왜? 민심이 완전 나락을 갔어요. 소년 가장이라면서, 그러니까 소년 가장이라면서 자신을 이 정치판에서 자기가 열심히 하면서 이제 가난 코스프레. 자, 얘는 좀 특이한 코스프레를 했어요. 가난 코스프레 더하기 자기가 소년 가장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을 덮어 씌웠어요. 단순히 가난하다, 청렴결백하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어렵게 하면서 내가 거기에다가 가장 역할까지 하고 있다 하는 뭔가 자신을 한층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한 양념을 좀 쳤는데 테슬라 신차를 구입했대요. 근데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현금 주고 구입했다 그럽니다. 슈퍼챗 많이 땡겼나 봐요. 그러면은 테슬라 뭘 샀느냐 보니까 테슬라 모델 3 하이랜드 프리미엄 롱레인지 RW를 신차로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차량의 국내 판매가는 약 5,300만 원입니다. 정 후보 차량은 월세가 1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역세권 오피스텔 주차장에서도 포착됐다. 일각에서는 기탁금 부담을 호소한 모습과 실제 소비 형태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월세 100만 원짜리에 살았어? 아니 그런데 얘 집이 아닐 수도 있지. 여친 집일 수도 있고 남친 집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얘 주소지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모르는 상태에서 이거 얘 집이다, 민철이 집이다 단정 지을 순 없지. 우리 민철이 돈 많구나. 소년가장이다. 기탁금을 내줄 친족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막 울었잖아. 도대체 얘 요즘 뭐 하고 있어? 당에서도 논란이 커지니까 급하게 기탁금을 내리네 만에 수습을 나섰는데 정작 정민철 본인은 생활고를 호소한 적은 없다. 이동하느라 차 산 게 무슨 죄냐. 이런 식으로 해명해서 불이 더 붙은 모양새입니다. 조용하기는커녕 지금 정치판에서 제일 시끄러운 인물 중 하나예요. 현금 일시불. 그러니까 슈퍼챗 많이 나왔나 봐. 근데 솔직히 딱 깨놓고 이야기할까? 내가 약간 민철이 편을 좀 들자면은 내가 오늘은 민빠 좀 할게. 봐봐. 아니 테슬라 5,300만 원짜리 차 사는 게 이게 욕먹을 일이야? 솔직히 욕먹을 일 아니잖아. 그지? 그리고 일시불로 사는 게 이게 욕먹을 일이야? 아니지. 지금 이게 욕먹는 이유가 뭐냐면은 파리를 해서 그래. 파리. 감성파리. 가난파리. 반미파리. 그러면서 휴대폰은 전부 다 아이폰 쓰고 얼라폰 쓰잖아. 휴대폰은 전부 다 얼라폰에. 차도 미국 차. 자, 미국 폰에 미국 차. 너네들이 원래 가난하고 나는 소년 가장이고 온갖 이렇게 돈 없는 청년들에게 전당대회비가 얼마 나와야 되고 심사비가 얼마 나오고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가난파리를 하니까 욕을 먹는 거야. 한번 생각해 봐봐. 자, 형님들. 내가 벤츠 GLC를 샀어, 현금으로. 나한테 욕할 사람이 있나? 벤츠 GLC 에어서스 들어간 게 지금 1억이 넘거든? 1억 한 1,000에서 2,000만 원 할 거야. 자, 그걸 내가 현금으로 샀어. 내가 욕먹을 일이 있습니까? 원래 그들먹거렸잖아, 나는. 나 돈 많다고. 아니, 삼성 몇 주 팔아서 저거 살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욕먹을 일이야? 일시불로 산다고? 아니잖아. 내가 독일차 산다고, 전범기업 차 산다고 내가 욕먹을 일 있어? 아니잖아. 왜 욕을 안 먹지? 나는 가난파리를 해본 적도 없고 저는 가난하니까 형님들 후원 좀 많이 해주세요. 요즘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요. 베트남 호캉스를 다녀오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봐 형님들. 내가 형님들에게 가난파리 하면서 감성파리하고 형님들에게 후원 존나 받았단 말이야. 그런데 알고 보니까 베트남 가서 호캉스를 하고 차는 벤츠 S클래스를 타고 다니고 뭐 주식 계좌에 돈이 가득 들어있고 뭐 집도 몇 채나 있고 그러면은 사기꾼이지. 맞잖아. 그러면은 사기꾼이야. 근데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했잖아, 형님들한테. 나 돈 많아요. 한 달에 얼마 정도 써요. 욕먹을 일이 없는 거야, 나는. 왜? 오히려 형님들이, 형님 체면에 GLC가 뭡니까? GLE 전기차로 가세요. 껍떨어지게 GLC 전기차를 삽니까? 왜 이런 말 하는 형님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와, 이 새끼 이거 돈 없다더니 벤츠 GLC 전기차를 1억 넘게 주고 사네? 그것도 현금으로 그렇게 최소한 욕먹을 짓은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 애초에 저런 감성파리를 처하고 있는 거냐. 자, 형님들 제가 옛날에 정민철이 쟤한테 제가 한 이야기가 있죠. 방송 중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쟤 한번 봐보세요. 지금 붕 떠가지고 지금 애가 붕 떠 있다고. 저거 구설수에 한번 오릅니다. 한번 두고 보세요. 쟤는 입으로 망할 거예요. 지금 딱 그대로 되고 있잖아. 저런 애들의 공통점이야. 제가 예전에도 쟤에 대해서 분석을 할 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게 돈이 되니까 멈추질 못하는 거야. 결국은 자기의 욕심과 주위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괴리감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될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숨기면 안 돼요. 그리고 척하면 안 된다고 내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어. 특히나 정치를 할 사람이라면 모든 걸 공개하고 오픈해야 됩니다. 형님들도 주위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너 돈 많아? 그러면은 그냥 못 들은 척 해버리세요. 왜?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굳이 있는 척, 굳이 뭐 하는 척 해가지고 나중에 그게 구설수에 올라요. 인간은 살면서 욕먹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욕을 먹으면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대처 방법도 중요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가장 나쁜 거는 욕을 먹는 것도 아니에요. 구설수에 오르는. 이거 진짜 나쁜 거예요. 한번 구설수에 오른 사람들은요, 다음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그 구설수가 말에 의한 구설수. 자기가 말하는, 그리고 자기의 어떤 행동, 주위 사람과 교류하는 방법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아니 형님들, 나는 민철이를 비난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아니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잖아, 그지? 맞잖아.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돈을 벌어야 돼. 맞잖아요. 그리고 돈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 또 돈을 써야 돼. 그게 자본주의 국가야. 나는 돈 벌기를 원하고 형님들은 돈 쓰기를 원한다? 그러면 이게 딱 매치가 되는 게 뭐야? 더 산삼. 그지? 나는 형님들에게 후원을 받는 것보다 형님들이 산삼을 사주는 게 더 좋아요. 왜? 산삼값만큼 후원이 들어오면 나야 돈 벌겠지. 그지? 자,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산삼 한 박스에 예를 들어서 8만 원이다. 10만 원이다 가정해보자. 그러면 산삼 한 박스 10만 원을 한 달분이야.
그럼 형님들이 나한테 그걸 후원을 해주면은 그 10만원, 한 달에 10만원 후원을 받은 거야, 내가. 그게 좋아? 매달 10만원씩 후원 받으면 좋아? 하지만은 그 산삼 한 박스를 먹고 형님들이 그 산삼 한 박스를 사가면은 나한테는 생기는 게 없어. 하지만은 그 산삼 한 박스를 형님들이 드심으로 인해가지고 생명 연장의 기회가 생겼다. 다시 말해서 10만원씩 내가 앞으로 10년밖에 못 받을 거 형님들한테 산삼을 이빠이 먹여가지고 한 20년 뽑아 먹겠다는 거야. 이게 형님들 미래를 보고 하는 투자라는 거야. 왜? 형님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야지 내가 오랫동안 빨대를 꽂아놓고 쪽쪽쪽쪽 빨아먹을 수 있는 거야. 멀리 보는 투자를 해라. 눈앞에 1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 10만 원 지금 안 생겨도 나중에는 그 10만 원이 형님들이 오래 삶으로 인해서 10년, 20년 늘어나는 거야. 그게 중요해요, 형님들. 이게 투자입니다. 장기적 투자. 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투자. 자, 제가 다시 말하지만은 민철이의 이 같은 행동은 뭐 자기가 차를 사고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인스타나 스레드에 올려서 조회수 해서 수익 내고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자신의 환경을 가지고 앵벌이를 한 거잖아. 자신의 능력. 내가 이렇게 가짜뉴스 만들어서 뿌려서 돈 벌었어요. 내가 이렇게 거짓말로 선동질 해가지고 돈 벌었어요. 벌 수 있으면 벌어야지. 뭐 우파도 가짜뉴스 많이 만들어. 그게 뭐 어때?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돈을 번 것에 대해서 그게 마치 번 것만 가지고 끝을 내야지 내 환경을 거기에 더 씌워서 감성파리로 양념을 쳤잖아. 그리고 너네들이 그동안 한 게 있잖아. 반미, 그지? 그리고 부자들에 대한 악마화. 다 정상적인 거 아니야? 부자들은 돈 쓸 수 있는 거지. 부자들이 돈을 써야지.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야지. 니들이 세금을 안 내는 거야. 왜 자꾸 부자를 악마화하지? 그런 잘못된 단추를 첫부터 잘못된 단추를 끼워 놓으니까 지금 민철이가 존나 애매하게 된 거야. 이제 봐봐. 이제 그러잖아. 나는 가난 코스프레 한 적 없다. 네가 했던 내용들이 가난 코스프레야. 이 친구야.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 또 똑똑한 애잖아. 그럼 말장난 치지 말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욕 뒤지게 쳐먹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안 건드려도 된다. 지들끼리 박 터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청나라와 성나라. 청나라. 자, 저가 형님 누가 이길 거라고 했죠? 청나라 성 윈 할 거라 했죠. 자, 이제 슬슬 그 격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 말 안 믿은 형님들 대가리 벽에 대고 반성하세요. 반성하세요. 반성. 야, 롯데 이야기 하지 말라니까. 화난 거 아닙니다.